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전자배치 하다 말았는데 그쪽을 좀 봅시다. 페이지는 54페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렇게 이게 에너지면은 이제 오비탈 유효액 전하를 배워서 이제 오비탈끼리 에너지가 이제 분리되는 걸 배웠죠. 이렇게 이제 1s, 2s, 2p, 3s, 3p 다음에 에너지 낮은 게 이제 요 4s죠. 3d보다. 그래서 탄소의 전자 배치를 할 때 탄소 혼자는 이제 6개인데 요 전자도 6개죠. 요게 배치를 할 때 제일 낮은 여기서부터 전자를 채우게 돼요. 이렇게 2개까지. 그 다음에 여기 또 2개까지 채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첫 번째가 싸움의 원리, 에너지 낮은 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스핀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때 여기서 들어가는 2개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들어갈 때 이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되게 다양해요.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갖고 되게 다양한데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훈트의 규칙이에요. 세 번째 훈트의 규칙. 그래서 훈트의 규칙은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이 있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S는 의미가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P나 D에서 따지게 되는데 뭐 우리가 D를 논하지는 않으니까 P에서 이제 보면 화살표 방향도 중요해요. 요렇게. 요게 이제 에너지 그냥 순서야.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요 각 오비탈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바닥 상태가 돼요. 나머지는 다 들뜬 상태야. 이렇게. 이게 이제 스핀 다중도라는 공식이 있어요.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안정도를 따지는 거야.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놈. 어떤 놈이 안정하냐? 그러면 이 오비탈, p 오비탈 안에 있는 놈을 스핀 양자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플러스 2분의 1, 얘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얘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다 더했을 때 절대값이어가지고 제일 큰 놈이 누구예요? 요 밑에 있는 놈이 제일 크지? 그게 바닥 상태가 되는 거야. 방향은 상관없어요. 밑으로 가도 어차피 절대값 씌우니까 가장 큰 값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위로 가는 걸 자주 쓰니까 습관적으로 위로 표현한 것 뿐이지. 그래서 요게 이제 바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p 오비탈은 3개의 오비탈에 요 에너지는 다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2개 들어가 있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 그냥 p 오비탈에 전자 2개 있는 건데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양자수가 자기 양자수가 이렇게 숫자를 가져요. 그러면 p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는 경우를 어디에 있냐 물어볼 수가 없어.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1 방에 있을 수가 있고 0 플러스 1. 이거는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정해줘야 돼요. 어디에 2개 있을 때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훈트 규칙까지 이제 만족시키면 이제 탄소의 전자 배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좀 약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1s 오비탈에 지금 전자 2개 채웠어요. 그 다음에 2s에도 2개, 2p에도 2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전자까지 표현해주면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용어들 따지는 것들이 이제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수 세면 돼요. 그래서 4개. 근데 원자과 전자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 다른 게 있죠. 원자과 전자하고 최역 전자는 원래 같이 가는데 비활성 기체는 달라요.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빵이야.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빵. 이게 정의 자체가 원자과 전자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인데 얘 비활성 기체는 반응에 참여 안 하잖아. 그래서 빵이 되는데 최각 전자는 18쪽은 8개가 되죠. 이렇게 최각 전자. 그래서 요 18쪽 따질 때만 주의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원자과 전자가 최각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홀 전자수. 얘는 바닥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2개. 원자과 전자는 바닥 상태에서만 정의돼. 바닥 상태 내포되어 있는 거 이것도. 원자는 중성이란 말이 내포되어 있듯이 원자과 전자는 바닥 상태가 내포되어 있어요. 홀 전자는 그런 거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비탈 수.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는 4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또 예를 들면 산소 8개 전자 표시할 때 그럼 1s2, 2s2, 2p에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산소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2개 들어가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 그 다음 채우는 게 싸움의 원리, 이제 훈트의 규칙 하나씩 들어가야 되죠. 하나씩.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여기까지가 들어가니까 원자과 전자 6개. 그 다음에 홀전자는 2개. 이렇게. 오비탈 수 하나, 둘, 셋, 넷, 5개죠. 오비탈 수 5개. 근데 요걸로만 보면은 그냥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단 말이야. 수능에서도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펼쳤을 때로 잘 세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비활성 기체꼴이 돼야 되니까 2개가 채워지면 되죠. 전자 2개를 받으면 돼. 그래서 안정한 이온이라는 게 비활성 기체꼴 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좀 보면 산소 전자 배치를 한 3가지를 줘요. 산소 1s, 2s, 2p 이렇게. 이게 가, 나, 다. (3s)까지 하나 넣어봅시다. 그래서 전자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해주고서 이제 에너지 순서 첫 번째. 제일 낮은 게 요게 바닥 상태죠. 8개. 바닥 상태 다 제일 바닥.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들뜬 상태예요.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들떴어요. 이렇게. 나에서는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들뜬 거야. 누가 더 많은 에너지가 흡수된 거예요? 요게 더 에너지가 많은 거지. 그래서 나가 이제 에너지가 제일 높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에서 원자과 전자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몇 개예요? 가에서 원자과 전자가. 3s 가장 바깥 껍질에 3s에서 하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얘는 바닥 상태에서만 논하니까 바닥 상태로 돌렸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6개가 이제 원자과 전자가 되는 거죠. 가에서 직접 따지면 안 돼.
물론 홀전자 수는 그대로야. 홀전자 수는 4개 가해서 원자과 전자는 바닥으로 돌려서 따져야 된다는 거. 바닥 상태. 이렇게. 그래서 요거 조심해서 판단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뭐 적을 거 있으면 적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수능 형태로 나오는 자주 나오는 것들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페이지 이제 55페이지 표를 설명할 거야. 표. 이제 반드시 외워야지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주기들 보면 홀 전자수는 당연히 외워야죠. 홀 전자수 1빵 1, 2, 3, 2, 1, 0 해서 요 3을 대칭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대칭이 딱 되지. 이게 하나만 외워주면 그 다음에 오비탈 수도 외우는 게 편해요. 2, 2, 3, 4 5, 5, 5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쓰다 보면은 요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는 오비탈 수가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오비탈 수가 원자 번호를 의미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워놔야 돼요. 오비탈 수가 3이다 그러면 붕소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4다 그러면 탄소. 그러면 오비탈 이게 숫자인데 S 오비탈 수하고 P 오비탈 수도 많이 물어보는데 S 오비탈 수는 뭐하고 똑같아요? 주양자 수하고 똑같지. 그래서 얘는 주양자 수가 두 번째 2주기니까 이게 주기하고 똑같지. S 오비탈은 주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2주기 이렇게.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이제 요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 오비탈 수하고 그 다음에 S 오비탈 수만 외우면 뭐 이거는 외울 것도 없는데 그 차이가 이제 P 오비탈이 돼요. 그래서 빵, 빵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S 오비탈의 전자수, 그 다음에 P 오비탈의 전자수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외워놔야지. 뭐 리튬은 S만 3개 들어가지. 그 다음에 베릴륨은 4개. 그 다음부터는 이제 41, 42, 43, 44, 45, 46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빵.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지 이제 문제 풀 때 전체 다 펼쳐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 다 해야 되는 경우. 근데 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 특징만 잡아가지고 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은 좀 더 다 안 쓰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아서 이제 설명하는 거야. 이제 3주기. 이렇게. 얘 홀전자 수는 똑같이 가죠. 2주기하고. 그 다음에 오비탈 수는 저 네온에서 오비탈 수가 5개야. 그러면 나트륨이 되면은 3S에 하나 채우니까 늘어나죠. 6개. 패턴은 똑같아. 66. 여기 똑같아요. 저기서 2, 2, 3, 4 이렇게 지나갔지. 66, 7, 8, 9, 9, 9.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얘밖에 없다 그랬죠. 요거 이렇게. 아까 2주기에서 하고 같은 패턴들이에요. 그냥 외워버려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S 오비탈, P 오비탈 수. 그럼 S 오비탈은 3주기니까 그 다음에 이 차이 이제 이렇게 해서 P 오비탈은 찾으면 돼. 2개. 그 다음에 이제 전자수. S 오비탈의 전자수, P 오비탈의 전자수.
그럼 얘는 5, 6이죠. 여기가 이제 4, 6인데 S에 하나가 먼저 들어가니까 5, 6, 그 다음에 6, 6, 6, 7, 6, 8.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제들이고, 여기서 요런 거, 요 4, 4, 그 다음에 6, 6, 요게 1대1 요런 것들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S 오비탈의 전자수도 외우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얘 1쪽만 조금 특이하고 나머지는 그냥 S는 전부 다 4예요. 2주기는. 3주기는 6이야.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해 두면 돼. 그 다음에 요것도 나왔어요. 요거 1대 1.5. 1.5. 그 다음에 요거 6, 12. 1대 1.5. 요건 나올 거고, 요게 이제 나왔던 거고, 요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1대 2가 여기도 또 있어요. 이렇게. 대신 뭐 힌트를 하나 줘야 되겠지. 얘는 2대 1이고 저쪽은 1대 2니까 힌트 하나 더 줘가지고 이제 찾는 문제들. 그래서 일단 거기 표에 있는 거를 표는 쫙 펼쳐놨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은 거니까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몇 가지 또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제 물어보는 게 S 오비탈의 전자수, P 오비탈의 전자수. 요게 1대 1이면 이제 다 적을 필요 없다 그랬죠. 2주기에서 S 오비탈의 전자수는 기준이 몇 개 기준? 4가 기준이야. 4가. 1쪽만 빼고는. 1쪽은 이제 3인데. 근데 이제 4, 4가 돼야지 1대 1이죠. 그러면 전자수 합치면 8이에요. 그래서 한소가 되는 거고. 만약 3주기면은 1대 1이. 3주기는 6이 기준이라고 했죠. 전자가. 그러면 6, 6이 돼야 되고 합치면 12개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제 2대 3일 때는 2대 3일 때 2주기에서 4가 기준이니까 얘 몇 개가 와야 돼? 6이 와야 되지. 그래서 네온. 3주기에서는 6이 기준이니까 9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연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P 총 전자수 분의 P 홀 전자수 이런 것도 등장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원자일 때 얘는 P는 없으니까 일단 얘는 없고, 얘 붕소가 P 오비탈에 딱 하나 들어가지. 그러면 총 전자도 하나고 P 홀 전자도 하나예요. 그래서 1분의 1이 돼. 탄소는 요게 1s 둘, 2s 둘, 2p에 둘 들어갈 때 여기서 하나하나 들어가요. 그러면 홀전자 두 개고 총전자 두 개죠. 그래서 얘는 2, 2.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3,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산소는 어떻게 돼?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 들어가니까 전체는 4개인데 홀전자는 2개가 되지. 요게 이제 원자일 때. 근데 양이온이 되면 이제 전자를 하나 잃어요. 그럼 붕소가 베릴륨 꼴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1, 1, 2, 2, 3, 3 하나씩 밀린다고 생각하면 돼. 음이온이 되면 이제 얘가 전자를 하나 얻은 거니까 얘가 1, 1. 얘 4분의 2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 하나씩 땡길 수 있는 연습도 해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일단 59페이지에 5, 6번 풀어보세요. 뭐 기본 개념들 이제 점검하면서 넘어가는 거니까 5번을 보면은 얘 최외곽 전자가 요것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껍질 같은 껍질은 이제 같이 포함시켜야 되니까 7개. 그래서 1번이 그냥 틀린 거고. 그 다음에 6번은 핵전하량에 대한 정의. 양성자의 핵전하는 1.6 곱하기 10-19승 쿨롱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나눠주면 개수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는 뭐 전자수가 있으니까 11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1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본 그냥 예시를 들어둔 거야. A처럼 풀어라 이렇게. 그럼 B는 요거 몇 나와요? 1.6 나눠주면 16 나오지. 그래서 전자 배치
3P에 4개 황이 되겠지. 그 다음에 C는 20이니까 요거 20 곱해주면 되죠. 3.2 곱하기 C-18승 뭐 이런 식으로 디귿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10번. (8번) (10번) 자, 8번, 10번. 8번이 예전 이제 수능 문제인데 여기 p 오비탈의 전자는 6개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1s2, 2s2, 2p에 6개 채우고 홀전자 하나니까 3s에 하나 채우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A 5개가 들어가네요. A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p 전자의 3개니까 2p에 3개 질소. 뭐 얘는 나트륨. 그 다음에 얘는 S만 3개니까 뭐 리튬 나오겠죠. P전자는 없고 빵. 홀전자는 하나. 얘는 홀전자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억 보면은 가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는 4개이다. 이게 수능 문제인데 이걸 유도한 거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볼 때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수능 볼 때는 이런 여유조차가 없다고. 머리가 잘 안 들어가니까 이것도 맞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꽤 수능 볼 때는. 지금이야 이제 여유가 있어서 쉽게 푸는데 그래서 기계적으로 풀듯이 외워야 된다고 그런 걸. 그 다음에 니은은 요거 더하면 9가 되죠. 그 다음에 유액전하는 나하고 다. 요거 같은 주기면은 뭐의 비례? 양성자수의 비례 그냥. 그래서 수능에서는 주로 이런 식으로 같은 족, 같은 주기 위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10번이 지금까지 연습한 거죠. 1, 1이면 2주기는 4니까 4, 4. 그러면 산소 아니면 마그네슘인데 B가 크니까 마그네슘, 산소. 이렇게. 얘는 4, 4, 얘는 6, 6. 그럼 얘는 4일 때 1.5니까 6. 네온. 작은 놈이, 큰 놈이 4대, 이제 6일 때 9. 인. 뭐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9번은 O 플러스의 바닥 상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훈투의 규칙을 만족하는 2번. 1번은 EP에서 훈투의 규칙을 만족 안 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2번. 이온 상태에서도 바닥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11번, 14번 풀어보세요. 11번, 14번.
자, 이제 11번, 14번을 보면은 얘는 원래는 1이에요. 1분의 1. 근데 이게 2분의 2도 있고 3분의 3도 있죠. 요 1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가 붕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뭐 이렇게 가능하지. 근데 전자 하나를 받아서 2분의 1이 됐어요. 이건 누구 꼴이야? 이거는 산소 꼴이죠. 그래서 질소가 돼야지 전자 하나 받아서 산소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질소고, 얘는 하나 1호도 1이에요. 그러면 얘는 안 되니까 하나가 더 여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탄소예요. 서로 다른 원소니까 이렇게 배치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 찾을 때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뭐 그나마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총 전자, 지금 원자니까 얘가 뭐 이온이 된 게 아니잖아. 전자수는 안 바뀌죠. 그래서 6개를 가지고 찾는 거야. 그러면 6개가 탄소니까 1s2, 2s2, 2p에 2개, 이게 기준이에요. x는. 이 중에서 이제 조절만 해주면 돼요. s 하나, p 하나 늘어나면 되죠. 이렇게 요 하나 되고 얘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4개는 만족하면서, 그래서 항상 원자가 기준이야. 이것도 이제 원자 상태로 보게 되면 5하고 4니까 9개예요. 그러면 1s2, 2s2, 2p에 5개. 그러면 s 4개, p 5개 그냥 맞아버렸네 이게. 그러면 이제 요 G, 얘는 5하고 6이니까 전자가 11개가 기준이야. 그럼 나트륨이네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하나.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전자가 2개야. 그럼 여기는 하나니까 이제 조절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일로 점프 시키면 되지. 얘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그러면 S가 5개가 되면서 P는 6개면서 가장 마지막 2개 이렇게. 근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서 점프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 같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P에서 P로 가도 돼. 얘를 놔두고 2P에 5개고 3S에도 그대로 놔두고 3P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S하고 P가 유지되면서 조건은 다 만족하죠. S 5개, P 6개, 가장 바깥에 2개. 그래서 얘는 이 3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3개 나오면은 이렇게 하나를 특정 지으려고 하잖아. 근데 요 문제는 특정하지 않는 문제예요. 이 3개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물어본다고. 이제 보기를 보면은 4번을 보세요. G에서 L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6개다. 그러면 L이 요건데 6개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물어보니까 굳이 셋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가 아니죠. 이런 문제도 수능에 나왔다고. 이거는 이제 평가원이지만, 그래서 특정화시키기 힘든 거는 보기를 먼저 보면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5번 바닥 상태의 원자는 한 가지다. 그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하나 풀고서 이제 넘어갑시다. 주기율표로 64페이지에 16번을 풀어보세요.
자, 16번은 요 y축이 g-g 스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가려막기 상수, 가려막기 효과. 그러면 얘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우리 정리할 때? 원자번호. 그냥 y축은 원자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짜리는 질소밖에 없으니까 질소. 그럼 원자번호 얘보다 큰 거는 산소. 2개짜리는 탄소 아니면 산소니까. 그 다음에 산소보다 큰 게 F인데 얘는 안 물어봤으니까 리튬, 붕소. 이렇게 원자번호. 그래서 유일하게 유액전화 그 가려막기 효과로 나온 문제가 요거 하나인데 딱 2주기에만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3주기 네온하고 나트륨 가려막기 효과가 누가 더 크냐 이거를 내가 물어본 게 이제 그쪽 방향으로 나올 수 있어서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홀전자가 아까 10, 1, 2, 3, 2, 1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 원자번호 맞춰가지고. 근데 그룹별로도 외우는 게 편해요. 빵이면 2주기에서 베릴륨하고 네온 이렇게 홀전자가 0인 놈만 묶어서 하나인 놈은 리튬, 붕소, 그 다음에 F. 2개인 놈은 탄소, 산소, 얘는 질소. 3주기에도 마그네슘, 아르곤, 그 다음에 나트륨, 알루미늄, Cl, 그 다음에 Si, 황, 인. 이렇게 이제 그룹별로 홀전자를 묶어서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6페이지 주기율표로 넘어갑시다. 이제 오늘 요 2단원이 끝날 수도 있고 약간 남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중화반응 바로 들어갈 거예요. 중화반응. 그래서 프린트물을 밴드에 올려주든지 아니면 저 출력해가지고 놔둘 테니까 가져가세요. 언제쯤? 한 내일? 내일 정도에 이제 요청을 하든지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66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주기율표가 있으면 이쪽은 금속 파트예요. 금속들. 이쪽은 비금속 위주. 그래서 금속 쪽은 여기로 갈수록 커지는 값들이 있어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그럼 원자 반지름이 크면 그에 따라서 금속은 전자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화가 잘 돼요. 껍질이 클수록 핵하고 거리가 머니까 쉽게 떨어져요. 그걸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그럼 반대로 이쪽은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요. 작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핵에서 전자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떼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요. 뭐 전기음 손도는 그냥 숫자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내비두고 이제 요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리튬, 베릴륨, 붕소는 이거 비금속이라고 그랬죠. 수능에서는 중금속 이런 거 안 따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금속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그럼 가장 원자 반지름이 큰 놈이 얘 칼륨이 되겠죠. 이렇게니까. 그럼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 2, 그 다음에 이제 얘 3, 4,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금속의 반응성이 빠졌지만 앞글자만 따면 칼카, 나마, 아라, 천리가 이렇게 원자 반지름하고 관계가 있다고 전자를 떼어내는 정도가 이제 반응성을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번에 배울 게 주기율표 파트에서 얘를 처음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세 가지가 주기율표에 들어가 있어. 유액전화는 지난 시간에 배워서 이제 빼고. 그래서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을 봅시다. 원자 반지름은 우리 오비탈을 배웠듯이 원자 하나가 경계가 끝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끝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반지름을 어떻게 논하냐? 그래서 이제 분자를 만들어요. 분자를 만들어 가지고 핵과 핵 사이에 반을 쪼개서 이거를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의한다고. 이렇게 원자 반지름이 원자 자체로 가지고 따지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이게 수소
라고 한다면 그러면 네온은 결합을 안 하잖아. 그러면 지금 이 핵과 핵 사이를 엑스레이를 촬영해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럼 네온의 가장 짧은 거리는 고체로 만드는 거예요. 고체. 온도를 낮춰 가지고 고체를 만들어. 그러면 얘는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오버랩 중복되는 중첩이 되는 구간이 있는데 얘는 그럴 수가 없죠. 결합이 아니니까 반발에 의해서 밀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 원자 반지름도 이렇게 측정이 되긴 하는데 얘 원자 반지름하고 성향이 같아요? 얘는 실제 원자 반지름보다 어떻게 돼? 실제 반지름보다 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죠.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근데 얘는 반발이 존재하니까 실제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 측정 방법이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 따지면 비활성 기체는 빼버리는 거라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은 금속 결합을 통해서 또 측정하니까 어차피 같아요. 이 방법하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이제 영향을 주는 인자가 첫 번째가 이제 전자 껍질이 크면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그 다음에 핵 전하량 우리 양성자 배웠죠. 그거 합 이게 크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자 간 반발. 반발이 되면 이제 퍼지니까 전자구름이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거야. 전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요걸 보면 알 수 있어. 주기성을 한번 따져봅시다. 아까 리튬하고 이제 베릴륨이 있어요. 그럼 리튬하고 베릴륨은 일로 가면 전자가 늘어나. 근데 양성자도 늘어나. 근데 그 효과 중에 양성자에 의한 효과가 더 커서 양성자 핵전하량이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요. 그래서 리튬이 커져. 그래서 리튬에서 이렇게 F까지 계속 작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이제 다시 커지죠. 껍질이. 이렇게 되는데 이 리튬보다 큰 놈은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정도.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다 맞지는 않아.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세 번째 껍질인 비금속 파트는 요 두 번째 리튬보다도 더 작아요. 원자 반지름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원자 대 이온 반지름. 요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이거는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금속 리튬을 예를 들면 여기에 전자가 이제 하나 있죠. 이게 원자예요. 리튬. 근데 리튬 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가 날아가죠. 그럼 당연히 사이즈가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지. 원자가. 그래서 얘는 원자고 얘는 이온이면 원자가 금속일 때는 더 큰 게 되는 거지. 근데 비금속은 다르죠. 비금속은 F를 예를 들어 봅시다. 얘가 2개, 얘가 이제 7개. 그럼 전자 하나를 받아가지고 10개가 돼요. 그럼 얘는 F고 얘는 F-야. 그럼 얘 7개인데 8개니까 전자 반발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원자보다 이온이 더 커져요. 이온 반지름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등전자. 등전자는 전자수가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산소, F, 나트륨, 마그네슘 이 이온들 등전자 이온 이렇게 있으면 얘는 전자수는 다 10개로 똑같아. 10개로. 근데 이제 양성자 수가 8, 9, 11, 12. 그럼 전자수가 똑같으면 여기서 전자수 똑같고 전자 간 반발도 똑같아요. 10개니까. 핵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핵이 양성자 수가 작을수록 커지게 되는 거지. 이온 반지름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내용이고 이제 약간의 문제 짚고 넘어갑시다. 적을 거 있으면 적어보세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